전한길 강사 2030에게 사실 영향력은 있는 강사고 또 스피치가 좋다 보니까 이 전달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전한길 강사가 그 민주당의 줄탄핵을 포함한 국정 마비, 뭐 방탄 국회, 폭주 이런 것들을 젊은 층에게 알리는 그 계기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전한길 강사에 대한 비난이 자칫 잘못하면 보수 진영 지지자들에게 또 배신자 프레임 얻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누가 전한길 강사에 대한 비난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을 포함한 한동훈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중도 개혁 보수층에 있는 분들도 네. 어쨌든 가짜 뉴스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네. 이것이 보수 진영자들에게는 또 한 번 배신자 프레임을 얻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할 만하네요. 아 그래요? 지금 쉬는 시간 앞두고 이러실 거예요. 끝 이러고 쉬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이제부터는 이제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냐면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분들,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다 먹자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한길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판하지 말고 민주당을 비판해야 돼요. 전한길을 키우는 게 민주당 아니냐라고 하는. 그리고 또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말 쪼잔하다. 전한길 한 명보다 못하다. 아, 그 얘기 그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네, 네. 정확하게 집어내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도 사설학원에서 또 공무원 가르치는 사람이 좀 오독하고 있죠. 심지어는 뭐 무슨 윤석열 대통령도 무슨 노벨 평화상을 주라는 정말 시대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뜯어 말겨서 전한길 문제로 그렇게 삼아가지고는 큰 틀에서 우리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너무 멀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적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개인 한 명을 저렇게 그 국힘 내부에서 또 공격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거는 왜냐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는 거. 왜 저 사람을 공격해서 전한길을 띄우냐? 저게 전한길이 좀 있으면 한동훈의 그 경쟁자가 된다. 정말 지금 김문수보다 훨씬 대선판에 뛰어들면요. 훨씬 매력적인 후보가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정말 저 정권을 놓기 싫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선택할 수 있다고. 젤렌스키 보세요. 젤렌스키 뭐였습니까?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국민의 뭐 종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아무것도 아닌 젊은 개그맨이었어요. 그 사람 앞세워서 정권 먹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처음에 한동훈 대표한테도 쓴소리 한 건 딱 이런 거였습니다. 김경수 사면 복권에 대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세게 하지 마라. 같은 편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근데 그 말 한마디로 맞죠? 그 말에 한동훈 대표의 말은 맞습니다만은 그 말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조차도 대드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적 인식이 한동훈 대표를 멀리하게 만든 거예요.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네. 전한길까지를 그 보수당에서 비판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그 이제 뭐 그 크게는 큰 틀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지적이고 충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약간 좀 해명을 해드리면 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그 복권 사면에 이어서 복권에 대해서 그 저희가 반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당원 게시판에 말이죠. 정말 하루에 10,000개 정도씩 달할 정도로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당의 정체성이 뭐냐? 그때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있었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지금 진짜로 민주당하고 손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저 한동훈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근데 제가 만약 한동훈이었다면 다른 스피커를 이용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입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를 전달할 때
그런 것이 좀 아쉬웠다. 뭐 그걸 알겠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 그거는 이제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내가 하겠다는데 말이야 네가 대통령이야 뭐 내 권한까지도 네가 침해하는 거야 그런 부분.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글쎄 근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네. 그게 사면하는 게 복권하는 게 옳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정치인들은 뭐 예를 들면 그거야말로 부정선거의 한 행태잖아요. 드루킹을 동원해서 아, 그렇죠. 여론을 완전히 조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사람이 그게 몇 년도 안 돼서 그냥 사면되고 복권돼 버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뭐냐? 아, 그렇죠. 아니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거품을 물면서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 정말로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사람은 사면시켜주고. 그걸 사면시켜줘? 중앙선관위는 군인들을 대통령이 거기다가 그거를 복권까지 시켜줘? 그래서 선거에 나오게 만들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아,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뭐 이런 분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더라고요. 과거에 광우병 시위 때 뭐 청산가리 차라리 미국 햄버거를 먹느니 미국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쳐넣겠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연예인이 하나 계시고 그랬죠. 그래서 네. 또 그때 얼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바짝바짝 뛰었었죠. 근데 이분도 문제가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문제하는 것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을 얘기하잖아. 부정선거 자기가 확인했어요? 저는 부정선거 없다. 저는 부정선거 있으면 저는 정계에서 영원히 떠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정선거가 횡행하는 나라에서 정치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은퇴 선언하셨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부정선거면 나 은퇴하겠다. 네. 저는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해야지 국민들이 계몽이 되고 그리고 뽑힌 사람들 뭐 지방선거 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득식을 되는 나라라면 그런 나라에서 정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나 정치 그만하겠다. 영원히 그만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뭘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시라.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밝히세요. 오히려 지금 네. 우리 국무총리께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는 네. 변호인단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대통령 본인의 정치 네. 생명을 걸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마치 부정선거가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중국 간첩들이 끌려나갔다. 그런 것도 다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문사에서 스스로 낸 백지 지면을 마치 광고 탄압을 받아서 그 백지 광고를 낸 것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그걸 막 넘기면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라고 소리를 치면서 고함을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20대 30대 그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더구나 10대도 있을 거야 아마 역사니까. 그러면 진실을 얘기해야지. 자기가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명백히 허위 사실인 것들을 놓고서 그것이 진짜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 강사들이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한길 씨가 아무리 뭐 걸핏하면 우시더라고 막 울면서 뭐 민주주의 떠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오니까 처음에 나는 비상계엄 욕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계몽령이라는 걸 알게 되고 대통령께서 얼마나 우리 20대 30대를 사랑하는지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건 그냥 선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동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유불리를 따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노면 노라고 얘기해야지. 네. 이거를 만약에 그냥 놔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이거 사실관계는 하나도 새로운 게 없고 그냥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짜집기 해서 이걸 선전선동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 사람이 저를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 양심상 저는 진짜 그거는 전한길 씨가 잘못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제 주장이죠. 네. 그러니까 전한길 강사에 대한 평가가 사실 여러분들도 댓글 좀 주시는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도 진짜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아닌 건 아니다 가짜 뉴스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것이 또 한 번 보수 진영을 또 가르는 계기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 행정님 말씀 상당히 그 네. 가슴에 새겨서 이제 앞으로도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돌려서 네.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략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잘 취해 가면서 또 예, 그 저희가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니까 그렇죠.